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방과의 투쟁, 정부의 서사가 먹히는 겁니다. 정보전이. 푸틴은 아주 이런 데 익숙한 사람 같아요. 정보전쟁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서방과의 투쟁에 전 국민이 여러분 힘을 합쳐야 이런 종류의 푸틴 정권의 전쟁 내러티브, 전쟁 서사가 많은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을 설득한 거죠. 전부는 아니더라도. 오늘 이 4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다루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유럽인들이 굉장히 추가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다시 발트의 상급국가나 핀란드를 택해가지고 여러분들 침공을 단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피해의식 내러티브가 어떻게 여러분들 효과를 발휘했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내러티브는 러시아인의 피해의식을 철저하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뭐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용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50만 정도 죽은 것 같아요. 러시아 병사들이. 그래도 여러분들 뭐 저는 소모품이니까 정치인들한테는 국민들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선전선동을. 그리고 지금은 선전선동을 하기에 참 좋은 시대 같아요. 정보가 유통하는 플랫폼만 장악하게 되면 무엇이든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반체제 운동이나 이런 부분을 전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러시아인의 피해의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위협, 러시아의 정당한 방어라는 내러티브로 강하게 표출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선전과 대중 여론이 상호작용하여 강화되어 왔습니다. 계속 국영방송이 때리는 겁니다. 애국주의를. 정부 주도 피해의식 내러티브. 서사. 러시아 정부와 국영 미디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서방 특히 나토와 미국의 러시아 고립 및 억압 시도로 묘사하여 러시아를 피해자로 프레임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피해자다. 이런 종류의 프레임을 지금 한국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나가고 나면은 당신 이야기가 틀렸다. 국제정치 좀 제대로 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내가 그분들과 함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세상을 보는 시각의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문제를 피해의식이라는 문제를 잘 새겨야 러시아 문제를 볼 수가 있다. 이러니까 그냥 참조하시고 그냥 내 이야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대로 믿고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질병입니다. 질병. 이게 병입니다. 병. 2022년 2월 침공 직전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과 서방의 제재를 러시아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침공은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로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외부 세력에 억압받는다는 피해의식을 대중에게 주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금 와가지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노력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나는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큰 나라 옆에 붙어있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고심을 했겠냐. 얼마나 두려웠으면 본인들의 생존책으로 나토에 가입해 가지고 집단 안보체제에서 보호를 받기를 원했을까.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러나 뭐 그런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거죠. 국영방송 채널은 우크라이나를 나치 또는 서방의 꼭두각시 신나치 세력으로 모사합니다. 그대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한국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신나치 세력 서방의 꼭두각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내하고 여러분 이해관계는 관련이 안 됐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억압받는 러시아계 주민보호로 포장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내러티브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2022년 전면 침공 이후에 더욱 체계화됐습니다. 이런 정보를 340만 건 정도 여러분들 세계 유포시켰으니까 AI조차도 뭡니까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나치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러시아인의 피해의식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분들 뿐만 아니고 참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참 뭐 우울증도 여러분들 대책이 없지만 피해의식도 정신적인 질환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게 치유가 안 됩니다.
우리 내부의 피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내가 피해자라고, 내가 피해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설문조사 보시게 되면은 물론 설문조사를 좀 조작을 한 것도 있겠지만 NORC 설문조사 러시아 63%가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작전을 지지하고 64%는 서방과의 문명적 투쟁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62%는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제대로 대접 안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레반다 센터 2002년 7월은 65%가 전쟁 책임을 서방에 돌리고 6%만이 러시아의 책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서방을 적대적 세력으로 본 피해의식이 대중적인 것을 보입니다. 크로니컬 프로젝트 전쟁 지지율이 46% 하락하고 러시아군 철수를 지지하는 비율이 49%를 상승했습니다. 서방과의 투쟁인 거죠.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여러분들 서방의 공격에 꼭두각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러시아 대중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고 서방의 러시아 파괴 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워낙 세대가 심하게 됐으니까. 많은 러시아인들은 나토의 동진을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대리인 꼭두각시로 간주합니다. 19%가 미국과 나토에 대한 방어를 전쟁 지지의 주된 이유로 꼽습니다. 아무도 공격한 게 없는데 공격했다고 보는 겁니다. 배우자를 여러분들 의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편이 여러분들 바람을 안 피웠는데 아내가 바람을 안 피웠는데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치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피해자가 아닌데 내가 피해자로 생각하잖아. 그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예? 집사람이 바람을 안 피웠는데 바람 피웠다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로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푸틴과 미디어는 종종 2차 세계대전을 소환해서 서방 국가를 나치에 비유하며 러시아가 다시금 외세의 침략에 맞싸우는 피해자임을 강조합니다. 젤렌스키는 나치 세력의 이름들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믿는 사람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논평하면서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시면은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치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정신 관련된 그런 의사분들이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의식도 마찬가지죠. 해외 거주 러시아인들 가운데 소수가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해외에 사는 소수가 이 사람들은 국영 미디어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독재 체제가 대개 이렇게 유지가 될 겁니다. 계속 거짓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언론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계속 거짓말. 많은 러시아 사용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이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업무고 러시아는 정당을 싸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 반체제 인스나 해외에 사는 러시아인들은 피해의식 내러티브를 클레물린궁의 선전으로 비판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X에 러시아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정보가 이런 다른 정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젊은 세대는 신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피해의식으로 다소 자유롭다는 거죠. 정보 유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배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대입니다. 플랫폼이 정보를 유통하는 중요한 채널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TV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며 정부의 피해의식 선전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젊은 러시아인들은 전쟁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경향이 강하고 이것은 피해의식이 세대별로 좀 다른 것을 뜻합니다. 러시아인들의 의식과 역사적 무게, 전쟁으로 국가를 이끌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피해의식을 못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게 되고 그 체계의 이런 수장이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죠. 한 50만 명 이상 죽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냥 역사적 피해의식이 계속되는 겁니다. 역사의 무게가 아주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거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최근에 이런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변화를 보면서도 한 민족의 원형 문화적 여러분들 원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바꾸기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사회가 국가주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강한 그런 나라가 돼버렸구나. 그게 극단으로 표현된 나라가 여러분들 북조선이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죠. 그동안 잘 이렇게 해왔는데, 자 여러분, 오늘 한 미국 신문에 유럽인들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그동안 이제 가져왔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소련 당국의 그런 정보전 영향을 벗어나 가지고 좀 독자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평소에 늘 가져왔던 이 러시아 사람들의 피해의식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